중학교 1학년 동화 2 스페셜 단원입니다. 자, 1과부터 8과까지는 각 단어마다 핵심 문법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스페셜 단어는 특별한 문법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8과까지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문법 지식을 배웠는지 이번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도 하겠지만 그 문장 속에 녹아있는 주요 문법 요소들을 한번 되새겨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제대로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Let's build a strong bridge. Let's 하면 생각나는 문장의 종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권유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청유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평서문이라는 것이고 서술문이라고도 됩니다. 의문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권유문, 청유문, 그리고 명령문 같은 것도 있었고 감탄문 같은 것도 있었죠. 튼튼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Bridges are really useful. 다리들은 정말로 유용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a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비동사였었고, 이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a는 복수형 주어에 쓰는 비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really는 품사로는 우리 부사였고 useful은 형용사였습니다. 부사는 보통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They connect people to different places. They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대명사라고 하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인데 이때 인칭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칭하면 자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을 대부분 지칭하긴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꽤 많죠. 방금 여기에서의 they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죠. 그 명사를 찾아야지만 대명사의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죠. 방금 이 문장에서는 bridge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참 유용한데 한 가지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다리들이 connect people, 사람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어디로 연결시켜주냐면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들로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에는 to 같은 거를 우리가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했었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덩어리가 온다 그러셨죠. 명사가 오기도 하고 대명사가 오기도 하고 명사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전치사는 정말로 다양한 뜻이 있고 정말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to 같은 경우는 방금 이 문장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이죠. 다른 장소들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So, 그래서 they have to be safe and strong. and 하면 생각나는 접속사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접속사 중에서도 and는 등위 접속사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문법적 성질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safe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trong이라는 형용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저 문법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요 문법인 것 같은 그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to가 있고 to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to 부정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죠. 방금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to be가 아니라 have to라고 하는 요 덩어리를 봤었어야 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문법 요소로는 조동사라고 배웠었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이때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뜻으로 마치 should나 must 같은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바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이 문장은 부정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들어있어서 이 have to가 앞뒤에 있는 be라고 하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너 다니려면 다리는 당연히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겠죠. Let's make a strong bridge. 역시 제목에 나와 있던 권유문, 청유문이었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The Paper Bridge Challenge. 다리를 종이로 만드는 그런 챌린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Make the strongest paper bridge in the class. 반에서 strong에다가 est를 붙였고 앞에 정관사 더까지 붙었네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문법이 있죠.
형용사에다가 er 붙여서 만드는 것이 비교급이었었고, 그리고 er이 아니라 est를 붙이면 또 최상급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strongest니까 가장 튼튼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종이로 다리를 만드는데 반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라. 여기에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예전에 공부했었다, 그죠? 문장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How many coins can you put on your bridge? 여기에 o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였었다, 그죠? 다리 위에, 다리라고 하는 면 위에 이렇게 동전을 올리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동전들을 당신은 다리 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종이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다리가 튼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전을 올리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 있는 can도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조동사였고 동사를 도와주죠. 근데 can이라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능력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put이라는 동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전을 다리에 올릴 수 있습니까? 자, 이번 챌린지의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only use one sheet of newspaper. 신문인데 신문 한 장, sheet 하면 종이 한 장, 두 장 할 때 그 한 장입니다. 단위를 셀 때 사용하는 명사, 이런 거를 단위 명사라고 하죠. 신문은 한 부, 두 부 셀 수 있겠지만 방금 여기서 sheet이라고 하게 되면 한 장, 두 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장이라고 한다면 to 하고 sheet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신문 두 장, 세 장은 당연히 또 three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신문 한 장이고, 그리고 20 coins, 동전 20개가 있고, 그리고 2개의 컵이 있습니다. 동전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고, 컵도 역시 셀 수 있는 거라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보는 순간 여러분도 또 떠오르는 문법 있죠? A, B, and C. 요거 하면 떠오르는 문법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 있었다,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열할 때 이렇게 콤마 찍어주고, 그리고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는 이 문법이 병렬 구조에서 우리 잠깐 배웠던 겁니다. 역시 이때 can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이겠죠. 당신은 오직 신문 한 장, 그리고 동전 20개, 그리고 컵 2개 요거만 사용할 수 있다. You have 15 minutes. 15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To make the bridge.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15분이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 중에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이 부정사.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to 부정사라고 공부를 했었다, 그죠?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 요 부분, 모양이 바뀌지 않는 요 부분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했고, 그 중에서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부정사가 있는데 to가 있는 부정사이네요. to가 있는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 당신은 15분이 주어집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한다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학교 선생님 중에 일부 선생님들은 이때 이 to 부정사를 앞에 있는 이 15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 15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형용사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방금 이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to 부정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것은 이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 특히 to가 있는 이 부정사는 문장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우리 문법에서는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법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to 부정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각각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서 1과부터 8과까지 공부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봤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었습니다. Put the bridge on the two cups. 이 다리를 만들고 나서 15분 동안 다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컵 2개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the cups, 여기서 the cup이라고 한 것은 방금 여기서 말했던 그 두 개, 그리고 종이 다리를 올려놓은 그 컵이겠죠. 그 컵들은 have to be 45cm apart. apart는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5cm가 떨어져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될 것은 have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봐서 써야 되네요. 그러면 역시 의무의 뜻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45c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여기 컵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컵이 하나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이 45c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챌린지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의문문이겠죠? 우리 의문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의문문은 크게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고 의문사가 없는 yes, no question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당신의 챌린지는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문사 what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what was your challenge like 하는 전치사가 문장 끝에 한번 살짝 더해주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My team had a great time. 자, 우리 팀은, 내가 속한 우리 팀은 아주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We worked together and 등의 접속사 made a great bridge. 훌륭한 다리를, 멋진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동사 1번, 동사 2번이었죠. 우리 예전에 시제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죠?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동사의 어형을 바꿔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방금처럼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싶을 때 동사 부분만 살짝 바꾸면 되죠. 그래서 방금 여기도 work라는 동사의 현재형에다가 ed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 원래 이 made는 make라는 동사의 현재형을 made라는 과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동사 이걸 붙여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 and였습니다. 등위 접속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We put coins on the bridge one by one. one by one 이라는 말도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죠? 한 개씩 차례차례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전을 올려놓는데, 다리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one by one 할 때 이때 one은 one coin이겠죠? 코인 한 개, 동전 한 개씩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참 특이하게도 현재형도 put이고 과거형도 put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겠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럴 때는 앞문장, 뒷문장을 보면서 문맥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 문장을 서술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put도 과거 시제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We put 11 coins. 우리는 11개의 동전을 올려놓았고요. On the bridge. 다리 위에다가. It was fine. 자, it 하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어야죠. it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명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는데 이 인칭 대명사 it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새로운 it을 하나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날짜,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해석되지는 않는, 그러면서 문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비인칭 주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it을 보는 순간 it이 워낙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대명사인지 비인칭 대명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방금 여기서는 다리 위에다가 동전 11개를 올렸는데 그때 그 다리는 괜찮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이니까 이때 it은 대명사 it이었습니다. But when we put the 12th coin on it, 이때 it도 역시 그것 위에니까 다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것 위에 12번째 동전을 올렸을 때 the bridge fell down. fell은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이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문장과 절의 개념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이렇게 마침표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거나 느낌표가 있으면 그러면 문장이 하나 끝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방금 여기는 한 개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작은데 이것과 함께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짝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죠? 절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그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는 주어 we가 있고 put이라는 동사가 있고 주어 the bridge가 있고 fell down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는 두 개의 절이 있다. 그죠? 절이 한 문장 속에 두 개가 있으면 그 절과 절을 연결하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접속사를 찾자면 when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정확히 이해한 건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때 when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였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절이 있는데 그 주절에다가 이 종속절을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에는 명사절도 있었고 형용사절도 있었고 부사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형용사절은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7과 공부하면서 8과 공부하면서 이 명사절이 뭔지 부사절이 뭔지는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다. 그죠? 그렇다면 방금 이 문장에서는 The bridge fell down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we부터 it까지가 종속절인데 이 종속절의 종류 중에서 명사절일까요? 아니면 부사절일까요? 요거 구분할 때 부사절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한다 그랬었죠. 부사절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워버려도 아무런 문제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는 when we put the 12th coin on it 이 부분이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자리를 통째로 옮겨 놓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속절은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 when의 이름을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면 좀 더 크게 부르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을 붙여주는 접속사라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였습니다. 이때 when 접속사는 해석하자면 뭐뭐뭐 할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숫자를 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1, 2, 3, 4 이렇게 세는 거 1, 2, 3, 4 하는 것을 기수라고 하고 서수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거 있었다. 그죠?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우리가 서수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여기는 12번째라고 했으니까 서수 단위로 이렇게 센 거였네요. 지호's team built the strongest bridge in the class. 지호의 팀이 가장 튼튼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이때 built라고 하는 것은 buil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 같은 또는 요소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이고 주어 뒤에는 대체로 서술어가 보통 오고 그 뒤에는 을 같은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 5가지만 알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는데 방금 이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지호's team까지가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이고 built, 만들었다. 이 부분이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고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목적어이죠. 그리고 반에서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꾸며주는 말이니까 modifier입니다.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뜯어볼 수 있는 것이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해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They put 13 coins. 이때 they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니까 지호의 팀 멤버들을 말하는 거겠죠. 13개의 동전을 올려놨습니다. 자기들의 다리에다가 They did a great job. 아주 멋진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다리에서는 동전 12개를 놓았더니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 친구들은 13개를 올렸는데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한 거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때 did는 d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생각나는 우리 문법 중에 do가 동사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문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죠? do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주로 의문문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또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또는
강조의 의미로 do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do를 볼 때 이것이 동사 do인지 조동사 do인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서는 주어 바로 뒷자리에 있으니까 동사 do를 쓴 거겠죠. This challenge was fun and interesting. 이번 챌린지는 아주 재미있고도 흥미있었습니다. fun과 interes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 연결해주고 있네요. We learned about bridges and science. 이때 and는 왼쪽에 있는 bridge라는 명사와 science라는 명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리에 관해서도 배웠고요. 과학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about은 전치사라고 했었죠. 전치사 about은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about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죠? 부사로 쓰였을 때는 대략, 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next time, 다음번에 we will build a stronger bridge. 역시 strong에다가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더 튼튼한 다리를 짓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네요. 조동사 will 하면 대체로 미래의 뜻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말고도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를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때 be going to는 즉석에서 결정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계획, 그런 미래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문장 속에도 어마어마한 문법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1과부터 8과까지 공부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문법을 다뤘구나라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1과부터 8과까지 했었던 모든 문법 요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또 기반이 되는 것들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단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2학년 때 2학년 교과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